보통 사람은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게 돼요. 99.9%.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녹슬어 버리거든요. 지금 바로 실행. 벌써 구독자가 5만 명 축하드립니다. 대학생활을 위한 추천 활동이나 어떤 것은 꼭 해봐라. 예전에는 맨날 여행 가라 막 얘기했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던 시절에 제가 대학생 때.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으로서 그 몇백만 원을 돈을 내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큰 도움을 받고 많은 경험이 되고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행으로서 그런 걸 못 얻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항상 여행을 가라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잘 몰랐죠. 지금은 사람이 항상 관성의 법칙을 따른단 말이죠. 기존 해왔던 거 편한 거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그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니까. 근데 대학생 좀 됐으면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일탈이죠. 일종의 나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행을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해외에 혼자 한번 가보기, 여행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정말 여행을 안 좋아하는 걸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도전의식이 생겨요. 내가 힘든데 한번 해봤다, 하기 싫은 거, 안 해봤던 거, 이걸 한번 대학생이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존에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들을 한번 시도하는 걸 대학교 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문쌤도 맨날 여행 가보라고 하시는데 다 똑같나 봐요. 저는 여행을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예전엔 저는 여행을 무조건 가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라,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해보면 나중에 더 큰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이라 해야 되거나 해보고 싶은데 안 했던 것들을 고민해보고 있는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고민하면은 안 하게 돼요. 진짜 그래요. 바로 그냥 오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해야 돼요.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실행. 보통 사람은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게 돼요. 거의 99.9%. 많이 경험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든 공부든 그냥 지금 나 해야지, 지금 바로 실행.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인스타 박제해요. 저 오늘 이거 라이브 끝나고 오프라인 모임 바로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인스타 박제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이걸 한다라고 이미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사람은 고민을 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녹슬어 버리거든요. 결심도 녹슬어 보여요. 자꾸 자기 합리화해요. 무섭거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핑계 대면서 안 하게 된다. 고민이 되는 순간에 바로 실행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인간관계 부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참 인간관계가 모든 거에서 가장 문제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죠. 교사는 사교육 교사든 공교육 교사든 무조건 핵심은 수업을 잘하는 거다. 학생과의 인간관계 무조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고 인성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인성교육이나 상담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수업을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저를 신뢰합니다. 인간적으로 교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이 1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업을 정말 잘하는 거. 잘한다는 건 재미가 있으면서도 정말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수업. 저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과 상담이 무조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관계는 사교육도 분명히 중요한데 사교육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교육은 다니다가 안 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학원을 옮길 수도 있는 건데 학교는 어쨌든 입학을 하고 졸업이라는 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을 어쨌든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인성적이나 상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교사가 꿈인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학생 좋아야 되죠. 이게 1순위고요. 저도 제가 그런지 몰랐었는데 교생 가서 알게 됐고, 처음으로 기간제 교사하면서 야, 내가 진짜 학생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학생들을 좋아하는 게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사는 관계 직업이에요. 정말 수백 명의 학생들과 그 수백 명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과 수십 명의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일상의 전부예요. 그게 안 좋으면 이 직업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안정적이다? 월급이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안정성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난 공무원이 되고 싶어. 그럼 공무원이 되는 게 맞지, 교사가 되는 거는 저는 정말 나를 애들이 존경해줘, 내가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을 받는 거죠. 교사라서 존경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아무리 교권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아직도 리스펙이 있어요. 왜 비판을 받냐면은 교사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는 못하고 있구나, 이게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사를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교사에 대한
전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전보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관계에 있어서 학생들을 좋아하고 끊임없이 내가 앞에 나서는 거, 수업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잘하는 방법이나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수업 시련을 때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이 길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서요. 지금은 수업을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 예전처럼 체계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교과서 하나 들고 아이패드로 수업 다 하는데, 처음에 할 때 교생들 수업 시련을 하거나 할 때는 제가 수업할 내용을 타이핑으로 썼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뭐 어떤 걸 배울 겁니다. 농담이나 다른 얘기나 사례나 다 글로 썼어요. 쓴 다음에 그거를 말로 하는 연습을 했죠. 그리고 그냥 하는 것보다 카메라 앞에 하면은 그게 진짜 떨리거든요. 막 말도 더듬고. 그거를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해보고 내 대본을 쓰고 그거를 이제 계속 말해보고, 그럼 중간중간에 익숙해지면은 중간에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라든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그럴 때 저는 노하우가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해요. 내가 관심 있는 소재거리가 많으니까는 얘기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수업할 때도 내가 드는 사례라든지 어떤 설명도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그럼 내가 자신감이 좀 붙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려면은 내가 수업할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선제되고, 그리고 나서 많이 연습해보고 카메라로 녹음하고,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걸 알면은 좋지 않을까. 고3 학생인데 내가 꼭 대학을 가야 할까 고민인데, 아직 대학교는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고졸대졸 크게 문제없다 생각하시나요? 내가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하고 있다, 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내가 그걸 진짜 입시를 준비하고 싶지 않아서 귀찮아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찐이라면 괜찮다 생각해요. 대학교는 거기서 배우는 게 분명 있죠. 예를 들면은 사람들, 나랑 비슷한 전공을 선택한 내 또래의 대학생들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학생들, 다른 학과 학생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인간관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학위가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은 무조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진지하다, 그렇다면은 그런 면에서는 꼭 거쳐야 할 건 아니다. 그래도 가서 배우는 게 아직 많다. 그리고 아직 사회적인 시선은 있어요. 그거를 극복할 자신이 본인이 있다면, 근데 내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너 고졸이야? 너 공부 안 했어? 너 사고 쳤어? 이런 말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실히 딱 굳어져 있고 내가 정말 성공할 자신도 있고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면 그런 거에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학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연 분명히 이제 학벌에 대해서는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있어요. 예전만큼 서울대, 연고대 이런 학교들이 취업을 보장해주거나 능력으로 상징하는 시대는 이미 아닙니다.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이 성공 경험으로 인해서 더 뛰어난 성공을 할 수 있는 증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인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럼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누굴까요? 너무 많죠. 이거 학생들 정말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제가 뭐 누구라고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조호연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죠. 조호연 학생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밝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돌봐주고 좀 감싸주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친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건데, 근데 누구 한 학생만 많이 기억에 남진 않아요. 지금 그냥 떠오르는 게 여기 있네요. 조호연.